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2월 15일 12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고 오후 5시 45분인데 자, 비트코인 어제 여기 2390만원대까지 쳐주고 FOMC 금리 50bp 인상이 나오면서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다 미리 말씀드렸죠. CPI FOMC 결과가 다 좋게 예상이 되고 있고 미리 차트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빅쇼트를 조심해야 된다. 호재가 소멸되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숏으로 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 영상에서도 이렇게 18.5K까지도 찍어줄 수도 18.2에서 있다고 봅니다. 18.5 사이를 찍어주고 한 방 더 위로 짜주고 그 다음에 빠지는 요런 무빙이 나올 것이다.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대로 18,387달러 18.4K를 좀 근소하게 못 찍어주고 올라가다가 이게 쥐어짜고 내리는 그런 무빙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CPI도 좋게 나오고 FOMC도 뭐 누구나 예상했듯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오다 이제 빅스텝 50bp로 줄였는데 왜 떨어지냐?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주구장창 올라갈 수만은 없고 지금 현 전 세계 경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상황이 나스닥을 보면 이미 이 당시 CPI 발표할 때 위로 피레침을 만들고 그 이하로 이제 쭉 다 빼놓고 올린 걸 다 빼고 어제 FOMC 이후에도 오히려 더 빠지는 모습을 봤을 때 자, 이제는 CPI고 FOMC고 이게 중요한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조금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 22년도의 실적을 23년도에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안 된다라 그러면은 이제 주가는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고 이제는 좀 더 원초적인 문제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CPI 핑계, FOMC 핑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반적인 전 세계 경제 상황, 경제 상황, 경기 침체 상황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를 두고 이제는 시장도 CPI나 FOMC에 대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버렸다. 그렇게 조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모두가 아는 호재가 터졌지만 결과적으로 호재 소멸로 인해서 지금 실망 매물이 조금 이제 쏟아지고 나스닥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나스닥도 마이너스 0.76을 빠진 상황에서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도 더 빠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2%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윗꼬리, 이렇게 윗꼬리를 달게 되면은 조금 더 밀릴 수 있고 그랬을 때 저점 지지 테스트까지 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나스닥은 또 이제 저점 갱신을 하고 어디가 바닥인지 그 바닥 확인이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비트는 선방을 했죠. 비트는 나름 선방을 해주면서 FOMC 발표 전까지도 위로 올려주는 모습, 기가 막히게 이제 끝까지 롱인 척 하면서 롱을 이제 싹 꼬셔놓고 결국에는 여기서 전고점까지 뚫어내면서 여기서 이제 전고점 딱 여기서 딱 정확하게 18K 찍었는데 굉장히 찝찝하다. 뒤에 잔 숫자를 좀 붙여주는 수준에서 고점 돌파가 나오고 빠질 것이다. 어제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고점 돌파하면서 나 롱으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롱을 싹 꼬신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내리꽂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올라갔던 거를 다 반납을 하고 지금도 추세상으로는 조금 이제 숏으로 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차트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미 4시간봉 기준으로 봐도 고점 찍고 거래량까지 터트렸죠. 거래량까지 쭉 짜주면서 윗꼬리 심하게 달면서 음봉 마감까지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음봉으로 좀 빠지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찍은 바닥, 지금 시간봉을 일단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이 조금 나와주기는 했는데 요 라인이 이제 17.5K거든요 17,500달러를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주고 한번 반등은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는 서서히 조금 요런 식으로 흘러내리다가 가속화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롱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지금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좀 더 숏 추세로 좀 빠질 수는 있고 그래도 요번 상승은 상당히 좀 사이클이 좀 길었다는 측면과 그 다음에 이제 전고 여기서 CPI 때 강하게 기술적 반등을 줬던 이 구간을 어쨌든 넘겨줬다. 여기서 살짝 넘겨주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점을 높여놓고 빠진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다만 그만큼 여기서 이제 강하게 올려쳐줬고 CPI 재료와 FOMC 재료를 다 연료로 써서 위로 쏘아 올리고 이제는 이 채널 상승 채널이죠. 지금 상승 채널 상단 맞으면 항상 좀 꺾이는 추세가 나왔는데 지금 정확히 맞고 이제 꺾이는 추세. 반면에 여기 하단 상승 이 채널의 하단부에 닿으면 항상 또 반등은 또 나와줬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빠지게 됐을 때 17.3K에서 17.4K 정도 라인까지 17,300에서 17,400달러까지 찍어주게 된다면은
여기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반등,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밀리게 되면은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롱으로 한번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또 오고, 그 이후에는 파동이 점차 줄어들면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또 빼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1월로 넘어가게 되고, 1월 10일에 또 CPI가 잡혀 있겠죠. 10일 아니면 13일에 매달 10일 아니면 13일에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CPI 빔으로 또 한번 위로 쪄줬다가 FOMC가 또 2월달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2월달까지 FOMC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FOMC가 2월 1일에 있는데, 이 2월 1일에는 25bp를 올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75, 50, 그 다음에는 25인데, 물론 파월이 지금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를 했고, 어제 이제 FOMC 이후에 연설을 했는데 굉장히 매파적으로 했죠. 금리가 지금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인플레가 하락한다는 확신 전까지 금리 인하 없다.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후에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는 그런 비둘기파적인 예측도 있었지만은, 그거를 좀 일갈시켜버리면서 좀 파월이 상당히 매파적으로 나왔다는 게 또 시장 하락의 원인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은 아직도 먼 조금 미래의 얘기고, 앞으로 6개월에서 8개월 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중에 물가가 확실히 좀 잡히는 시그널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원래 비둘기파적인 성향, 돈을 찍어냈던 파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가 확실하게 잡힌다는 신호만 나오면은 내년도에 여름 이후에는 또 금리를 좀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파월이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를 하면서 좀 비트코인하고 나스닥하고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추세는 좀 숏으로 좀 더 빠지다가 아까 말씀드린 채널 하단부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내려오게 되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옆으로 빼다가 1월 10일이나 13일에 잡혀있는 CPI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요동치고, 그다음에 이제 2월 1일 FOMC 때 요동치고, 그렇게 조금 거시적인 스케줄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예측했던 대로 위로 못 가고 이제 호재 소멸로 인한 이제 하방 움직임이 나왔고, 영상에서도 이렇게 숏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카톡방에서도 다 이제 FOMC 이후에는 숏일 것이다, 어느 정도 고점 갱신하다가 숏으로 이제 빠질 수 있다라고 계속 그런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숏 고점에서 제대로 잡으신 분들, 어제 뭐 밤잠을 많이 설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달달하게 수익이 찍혔다. 자, 숏 116% 수익 인증, 109% 숏 수익 인증.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51배 쳐서 193% 숏 수익. 자, 요렇게 수익이 찍혔고, 보시면 또 메시가 공식 후원하는 비트겟이죠. 메시 아르헨티나 지금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30대 후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를 이끌고 가는 모습, 굉장하죠. 메시 굉장합니다. 자, 그리고 수익도 굉장하다. 자, 그 다음에 인증이 계속 올라왔죠. 숏으로 제대로 좀 드신 분들이 방에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97%, 111%, 이렇게 숏 수익이 났죠. 자, 그래서 이런 확실한 타점, 그 다음에 손절가도 정확하게 18410까지 잡아드렸습니다. 18410 안 갔어요. 18410 손절가 안 가고 18387에서 꺾여가지고 크게 떨어졌고, 지금도 숏은 계속적으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실한 수익, 화끈한 수익까지 챙겼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타점과 차트 분석 내용들 미리미리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100% 무료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익을 좀 계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요동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웨이성이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빠지고, 또 빠지면 또 올라가는, 이런 어느 정도 이제 횡보 박스권 내에서의 위아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맥점들을 잡아 들어가서 최대한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 좀 단기적으로만 대응해도 이렇게 좀 수익이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좀 단기 대응을 하면서 또 숏 추세로 가고 있으면은 숏으로 또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진거리의 장점이, 우리가 현물을 업비트해서 하게 되면 지금 딱히 할만한 코인도 없고, 알트들 지금 위믹스까지 상장 폐지되는 마당에, 그리고 이제 하나 둘씩 계속적으로 유의 종목 지정이 들어가는 마당에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비트라든지 이더리움 위주로 짧게 포지션을 길게 안 들고 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마진 거래가 지금은 좀 상황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또 주요 이벤트들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고, 이벤트마다 또 요동치면서 변곡점이 나오면서 먹을 자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이벤트들, 다음 CPI라든지 다음 FOMC라든지 또 그러면 이제 주요 또 파월이나 연준 의사의 연설들에 대한 그런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실업률 발표, 그런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이 뭉쳐있는 그런 시간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 반이겠죠. 그런 시간대에만 좀 집중을 해서 하루에 뭐 3-4번, 뭐 2-3번만 매매를 성공시켜도 수익이 상당히 잘 나올 수가 있는 게 또 마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손절가만 걸고 하시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안전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좀 확실한 수익도 챙겨가고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차트 내용을 좀 더 보자면은 어쨌거나 이제 숏으로 빠진다. 좀 더 숏으로 이제 밀릴 수가 있고, 많이 빠질 경우에는 이 구간의 박스권 있죠. 일단 여기 저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 밑에 박스는 사실 저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 머물렀던 기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내려 찍으면 바로 올리고 내려 찍으면 올리고 그런 좀 휩소성 무빙이 많았던 지점이고, 이 구간 이후에 이 윗박스에서 상당히 오래 힘을 응축했고 여기서 빵 쏘아 올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중앙 박스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 박스가 되는 겁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저점이고 이 위로 올라가면 고점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 가격대로 들어온다. 들어오면 여기서 횡보가 어느 정도 이제 길어질 수가 있고, 이 안에서 위아래 움직임이 이제 나올 건데, 그랬을 경우에 박스 하단부 여기 지지받고 올렸던 자리까지는 16.8K까지는 밀릴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 여기서 좀 많이 밀린다고 하면은 여기 채널까지도 뚫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숏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내릴 때 심하게 좀 내리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서 올라탄 롱을 다 청산시키려면은 밑으로 쭉 시원하게 잡아 빼줘야 여기서 산 롱이 스퀴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 롱을 죽이고 나면 또 숏 죽이는 무빙이 또 위로 터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좀 생각했을 때 여기 매물대까지 뚫고 내려왔을 때 16.3K까지도 밀릴 수는 있다. 그래서 16.3K까지 뭐 많이 밀린다라고 하면은 밀릴 수도 있는데, 밀릴 때도 원웨이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 안에 또 파동이 이렇게 나오겠죠. 주요 지지라인 딛고 이런 채널의 하단부 요런 데 이제 딛고 올리고 또 빠지고 딛고 올리고 요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공산도 크기 때문에 어쨌거나 중간중간에 먹을 자리는 계속 나온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또 롱을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는 그런 자리에서는 또 롱을 보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쭉 짜올린 다음에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숏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또 내려오게 되면 또 롱이 유리한 그런 구간으로 또 접어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우리가 또 롱을 어느 정도 조금 분할로 모아갔을 때 위로 쭉 짜주는 그런 무빙이 나왔을 때 또 롱 수익을 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이 17.5K를 딛고 나름 반등이 나와줬다가 힘이 굉장히 약하게 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또 중요한 하나의 이제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거를 뚫고 내려갔을 경우에 저점 갱신하는 이 추세대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 매물대 여기 걸려있죠. 요 매물대에서 또 롱 반등 한번 노려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빠졌을 경우에 여기 매물대를 딛고 여기 딛고 반등이 나오는 이런 그림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구간마다 롱은 또 이제 짧게 끊어먹는 식으로 가져가면서 숏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전략도 유효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좀 살펴보면 비트가 이제 위로 쏘면서 알트들도 반응이 있었어야 되는데 일단 알트들 반응이 없었고, 그나마 지금 칠리즈 같은 코인들, 자, 칠리즈의 일봉입니다. 일봉상으로 충분히 빠진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번 양봉 줬다가 밀리고 한 번 더 밀린 자리에서 지금 양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 약간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200원 이상까지 220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좀 들어왔거든요, 칠리즈가. 그래서 이제 요번 월드컵 시즌 때 상당히 좀 강력한 상승을 여기서 보여줬던 그런 칠리즈이기 때문에 위에서 놀다가 푹 빠진 구간, 그리고 여기서 일봉으로 오늘 종가 마감 양봉을 이제 쳐주게 되면은 좀 더 탄력을 받아서 기술적 반등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여기 매물대 정도까지는 좀 쳐주는, 이렇게 V자로 좀 쳐주고 옆으로 빼다가 좀 빠지겠죠. 이런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칠리즈에서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알고랜드도 마찬가지죠. 많이 빠진 구간에서의 요 정도 양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좀 더 상승하면서 한 320원 정도까지 여기 매물대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좀 메워주는 그런 좀 기술적 반등이 마찬가지로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의 코인들은 여전히 좀 무섭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칠리즈나 뭐 알고랜드, 칠리즈 같은 경우에 또 길게 들고 가면 안 되겠죠. 이것도 이제 단순한 조금 어느 정도의 많이 낙폭이
큰 이후에 조금 튕겨져 올라가는 수준의 반등 정도 나오지 않겠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래도 알트들 같은 경우에 살짝 좀 먹을만한 코인들, 칠리즈라든지 알고랜드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요즘에 좀 믿을 수가 없죠. 알트 코인들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과적으로 이번 FOMC가 다 지나갔고 올 22년도의 마지막 FOMC가 지나가면서 시장은 산타릴리를 기대했지만 기대 이하의 어떤 약간 이제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들, 그리고 기대 이하의 어떤 시장의 반응들, 특히 나스닥이 사실 이번에는 비트보다도 좀 힘을 못 썼던 그런 상황인데, 이 나스닥의 추세만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좀 더 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저점 갱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이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스닥이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비트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트도 이번에 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18.3K까지 위로 쭉 짜주는, 여기 고점 CPI 고점까지도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긴 했지만은 이제는 조금 이제 눌릴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마진은 하방에도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죠. 공매수. 그래서 공매도죠. 그래서 숏을 우리가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빠지면 빠지는 대로 또 수익을 내면 되고, 또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또 반등, 반등도 이런 지점에서는 크게 빠지는 과매도 구간에서는 반등 또한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밀린다 싶으면은 또 이제 여기서 많이 내려온 구간에서는 이런 데서는 숏보다는 이제 롱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많이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더 내려가겠지 하고 숏을 잡으면은 위로 이제 올려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음봉 뜨기 전까지 FOMC가 결과가 이제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고점에서 이제 롱을 치면은 안 되죠. 이미 이 바닥에서부터 이제 올라온 게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피날레가 FOMC와 함께 마무리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는 좀 빠지는 추세로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빠지면 빠지는 대로 또 숏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해서 슬퍼할 게 아니라 빠지는 방향대로 또 수익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나온 이런 고점을 찍고 내리는 움직임, 전부 다 이전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었던 움직임이고 예측대로 됐다. 그리고 당분간은 좀 빠지는 추세로 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잡힐 수 있는 그런 박스권으로 다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요 박스가 되겠죠. 요 박스 내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도 다시 한번 이제 비트가 내려갔을 때는 또 롱을 보고, 많이 올라오면 또 숏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쨌든 거시적인 스케줄에 맞춰서 비트도 움직이기 때문에 다음 이벤트는 이제 1월 10일 CPI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월 초반부에는 FOMC에 따라서 또 이제 큰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일단은 지금은 FTX 파산 이후에, 여기서 FTX가 파산하면서 큰 하락이 나온 이후에 상당 부분의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줬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래도 의미는 있었다. 이번 어느 정도 반등장이 그래도 이제 아주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특히나 이때 고점까지도 넘겨줬다라는 거는 향후에 다시 한번 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점을 높여놓고 고점도 높여놓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또 20K를 찍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 18.3K를 찍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9K 노려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0K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점진적인 이제 바닥권의 횡보를 이제 그려가면서 이 횡보가 어느 정도 우상향을 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 여름 이후에 또 이제 연준에서 태도를 바꾸면서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위로 이제 솟구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비트코인이 위로 시원하게 가주려면은, 나스닥이나 비트나 이런 위험 자산들이 위로 가주려면은 금리를 결국에는 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멀었죠. 아직 6개월에서 1년은 좀 더 이제 파월도 이 정도로 22년 내내 금리를 올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제 겨울, 봄, 여름까지는 상황을 어느 정도 보겠죠. 그래서 물가가 잡히는 신호가 나와야지만이 이제 금리를 좀 내릴까 말까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아마도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위로 솟구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상승은 이번에 나온 상승보다는 훨씬 더 힘이 강력할 것이다. 이거는 지금 금리 올리는 마당에 나오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고 베어마켓 랠리일 뿐인 거죠. 약세장에서 나오는 잠깐 반등일 뿐인 거고, 이 대추세가 바뀌는 시점은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만큼 다 올리고
이제 2월 때는 25bp 올리고 뭐 3월, 4월에도 25bp씩 올리겠죠. 그래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5.2%의 금리에 도달을 하게 되고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은 이제 금리를 이제 내리려고 할 텐데 아마 그때부터 나오는 랠리는 이 정도 급의 좀 폭발력이 있는 그런 랠리가 될 것이고 아마도 23년 여름이나 가을 시즌부터는 이게 횡보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이제 위로 트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 좀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의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FTX 이후에 후속타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 특히나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었으면은 생각 외로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나스닥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갱신을 할 수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내년 여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서 위로 이런 식으로 좀 가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나긴 터널 22년도도 지금 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고 굉장히 힘든 22년을 우리가 보냈지만은 23년, 24년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앞으로의 상황은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춘 매매, 거시적 경제 환경을 먼저 분석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이제 각종 지표들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예측을 하면서 위로 갈 것 같으면 이제 롱으로 먹는 거고 아래로 빠질 것 같으면은 이제 숏으로 먹는 계속적으로 그런 좀 단기 대응이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그런 수단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퇴근길을 조심하시고 당분간은 시장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쳐올리고 빠지고 이런 구간에서는 진폭이 점점 줄어드는 구간으로 가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진폭이 큰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변동성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변동성이 살아있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잘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최대한 우리가 변곡점을 잘 잡아서 그렇게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 좀 더 좋은 소식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